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9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문화 A 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9번째 수업입니다.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에휴. 네.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8번째 수업이 갑자기 제가 자 하고 나서 끊겼죠. 네, 그게 그렇게 설명을 이제 사회계약서를 설명을 하고 나서 중단원 그 마무리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녹화된 시간을 보니까 5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자르니까 50분이 딱 돼서 그래서 자에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일단 5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황이라기보다는 저의 심정은 2장의 사진과 몇 개의 특수 문자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도 돼요. 이태원 프리덤. 아오씨. 진짜 이번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실망도 했고요. 아니,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다시 무언가 왜 요즘에는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서요. 네, 정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나름 좀 기대도 하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혹시 기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애써 믿으면서 마스크. 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낸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제가 자 하고 끝나면서 예, 9차시 중단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9차시 중단원 마무리를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은요,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교과서는 58페이지, 59페이지.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과 유형, 이렇게 두 가지 볼 건데요. 사회화 자체가 사실은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치던 아니면 모의고사로 치던 사회화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사회화만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화와 이제 연결해서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어떤 종류의 사회화인지, 또는 이 사회화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회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위 역할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만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연결돼서 좀 여러 가지 개념들하고 같이 섞어져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그럴 개념과 단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2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중요한 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9차시 중단원 마무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렸지 뭡니까? 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교과서 50에서 5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회적 관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정형화,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안정된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사회 구조라고 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 글씨 못 쓰니까 옆에다가 좀 크게 쓸게요. 사회 구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서는 개인의 합과는 다른 사회적 실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합과는 별도로 또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의 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회 명목론하고 사회 실제론 중에 두 가지 중에 뭐였어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해 사회 실제론에 해당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 자, 두 번째, 사회 명목론 뭐였어요? 사회는 이름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성원의 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뿐이에요? 개인이요, 개인. 그러니까 구성원들, 개인뿐이고 사회는 무엇뿐이다? 이름만 존재하는 거다. 껍데기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명목론에서의 이야기였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가,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 자,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합이래.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 구성원들이 딱 합쳐져 있는 그 전체 덩어리에 뭔가 이렇게 붙여줄 만한 이름이 없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덩어리를 다시 쪼개놓으면 그냥 그 구성원 개인 한 명 한 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사회 명목 실제, 사회 명목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지워야겠다.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있을까? 지워준다. 오, 좋은데. 그래서 가는 사회 명목론. 이름만 있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 개인의 합과는 다른 실체적 존재래. 그러니까 개인의 합 플러스 알파에 해당이 되는 게 사회래. 그러니까 개인이 커요? 사회가 커요? 사회가 커요. 그래서 다른 독자적인 무엇을 갖는데요? 성질을 갖는데.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10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는 그 100개의 개인의 성격 더하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개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사회 실제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해. 무슨 소리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사회 명목론, 나는 사회 실제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가나 중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써보자.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대. 뭐가? 사회가. 이게 사회의 외재성에 해당이 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나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개인들이 선하면 사회 전체도 선하대. 왜?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니까. 구성원이 착하면 그냥 사회도 착해. 어차피 구성원의 성격을 쫓아가는 것 뿐이야. 왜? 사회는 이름뿐이니까.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사회를 알고 싶으면 개인을 보면 된대. 왜? 사회는 이름뿐이야. 그 구성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왜? 집단은 그냥 집단에 뭔가 이름을 붙여줄 게 없어서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니까. 그래서 개인을 보면 된다. 구성원이 전체예요. 사회 명목론 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있어요. 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 나.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잘할 수 있죠? 잘했죠?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요.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제가 뭐 쳤어요? 별표 땡땡 쳤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응? 제가 이 영화 참 재미나게 봤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혼자 생각했더랬지요. 이런 적이 있으면 내가 왜 보이세요?
네, 바꿔야 돼. 펜 바꿔야겠다. 아이고, 이 색깔 말고 노란색이 낫겠다. 송중기 같은 늑대 소년이면 제가 이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야, 저런 늑대 소년이면 나 줘라 줘! 막 이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숲속에 버려져서 야생의 상태로 마치 늑대처럼 행동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어느 착한 소녀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려부터 식사하고 글을 쓰고 읽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하는 등의 사람과 어울려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끝은 굉장히 슬퍼요. 네, 송중기가 되게 예쁘게 나오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화 아니 계약이 늦어졌다고 해서 딴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요 그냥 뭔가 로맨틱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의 말을 전적으로 듣는 착한 남자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요 야생의 상황에서 전혀 인간과 사회의 손을 닿지 않은 그런 야생아 또는 늑대 소년, 소녀의 상태가 실제로 발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효과를 줘가지고 좀 흐릿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흐릿하게 만들고 나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네요. 좀 더 무섭게 보이는데 큰일 났다. 1799년에요. 프랑스 남쪽의 한 숲에서 소년이 한 명 발견이 됐는데 그 소년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고요. 마치 야생동물, 늑대나 여우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네 발로 뛰어다니고 날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1920년 인도에서는 카말라와 아말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 두 명이 숲속에서 발견됐는데 늑대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서는 나이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상당히 자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데리고 와서 이제 옷도 입히고 그리고 네 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야. 이제 익힌 고기를 먹어야 돼.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적응하지 못했대요.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카말라와 아말라 자매 같은 경우는요, 이 아말라가 더 동생이었거든요. 그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게 일찍 죽었대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포크나 나이프로 이제 식사를 하지 못했대요. 그냥 평소대로. 그리고 이제 이 카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였는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언어를 가르쳤는데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물을 주세요 할 때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할 때 그 물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하기까지 거의 한 5년 6년이 걸렸대요. 발견됐을 때의 나이가 거의 10살이 넘었다고 했나 그랬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근데 왜 적응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 아이들은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았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회화는 뭘 얘기하느냐? 이 화자가요, 이 한자로 할 때 이 될 화자거든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영어로 표현하면 ing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인 돼가는 거거든요. 사회인. 그럼 사회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몸짓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알려주는 걸 그대로 이제 습득하기도 하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기술, 규범, 이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회화가 의미하는 게 뭐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규범, 가치 등을 학습하는 과정, 이게 바로 사회화다. 자, 그러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배우는 게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학교는 등교를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사회화에 해당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곳에서 다 배우거든요. 어디냐면 집이랑 유치원이요. 네, 집에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죠. 이제 아기였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말을 배우고 이제 네 발이 아니라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이제 인간으로서 딱 지구 중력을 두 발로 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부모님한테 배우죠. 어떻게 주세요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안 돼 뭐 이런 거. 아니야 쉬는 화장실에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부터 쭉쭉쭉 배우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또 배우죠. 새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으면 안 돼요. 또 뭐 있어요? 뭐 있지? 순서 지켜야 되고 양보해야 돼요. 뭐 어른한테 인사해야죠. 뭐 이런 거. 책 제목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어디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유치원에서 배웠다였나?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배우는 내용들 거의 뭐 지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사회화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하고 이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한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나 뭐 이때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예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또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배우는 어떤 규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지구 반대편의 어떤 서양,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들의 가치관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들만의 규범은 또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화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의 사회화 내용이 뭐 우월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이러한 내용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화는 그럼 어떻게 내면화시키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언어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엄마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아기 때. 뭐라고 해? 한 2살, 3살 때의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세요. 과자 먹고 싶어. 그래서 과자 이렇게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 주세요 해야지 그러잖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쫓아했겠죠. 이렇게 두 손을 탁 모으고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른이 주시면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쫓아했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아,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얻었을 때에는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과 처벌이요. 잘했으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겠군. 이런 거랑 이건 또다시 하면 아주 그냥 작살 나겠구나. 이거랑 그리고 모방과 동일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무언가 보상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저런 행동이 참 올바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방, 쫓아 할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롤 모델, 그러니까 뭐, 아,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쫓아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학습하는 이러한 사회화는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 일단 그것을 배우고 있는 인간, 그 개인 구성원으로서는요, 일단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 소년이나 늑대 소녀처럼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모두 다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해당 사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가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어떤 이념이에요. 그리고 규범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뭐 배웠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른 먼저 보면 인사해야지. 그리고 또 배운 거 있어. 기억 좀 더듬어 봐. 뭐?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야지. 이러한 것들.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집안 어른들한테 배우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바른 생활 기억나요? 바른 생활? 뭐 이런 것 통해서도 배웠을 테고,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요즘에도 배울 거고요. 그렇게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뭐? 태극기만 봐도 뜨겁게 타오른다? 사회적 소속감. 응? 아, 내가 이래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막 이런 거. 아, 내가 그래서 이 집단 소속이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곳의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문화의 공유와 세대 간의 전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고 했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그 사회가 지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 가치라고 했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행동 양식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2020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전에도 계속 사용해 왔었고 앞으로도 쭉 사용해 올 거잖아. 그게 문화잖아. 이해돼? 우리 지금 사문 B에서 문화 배우고 있죠. 문화는 뭐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게 다 문화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회화를 통해서 배워온다고.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은 여러분과 나만 배우고 땡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의 자녀도 배울 것이고 그 다음도 배울 것이고 다음도 배울 것이고 이건 사회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데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젓가락질 나만 해요?
급식실에서 반찬 집어먹을 때 저만 젓가락 써요? 아니죠. 우리 다 쓰죠. 그쵸? 젓가락 문화가 공유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 유지와 존속 및 통합. 여기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다고 했잖아. 우린 적어도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옳고 그름. 아, 이건 나쁜 일이야. 아, 이건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규범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쭉 이어질 테고,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통합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말만 어려워요. 자, 그럼 사회화의 과정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교과서로 따지면 59페이지입니다. 자,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대.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어서 너무 슬픈가? 그러니까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영유아기, 그러니까 아기 때와 이제 아기 때, 어린이집 가고 할 때. 아니다. 이때까지는 영유아기는 이때로 봐야겠다. 그치? 얘는 지금 서 있으니까 아동기로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여러분 청소년 같아 보이죠? 그리고 성년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정 시간에 배운 그 생애 발달 주기에서는 이렇게 아마 나눌 것 같은데요. 일단 영유아기 어릴 때는요, 어디에서 가족들과 집에서요 뭘 배우냐면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 방식. 이게 뭔 소리냐면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밥 먹을 땐 숟가락 젓가락 쓰는 거야, 손으로 집어먹는 거 아니야. 땅에 떨어진 거 3초 지나면 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갈 때, 그러니까 쉬 마렵고 응아 마려울 때는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활 예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건 누가 너한테 뭘 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가 실수했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컸어요. 이제 거침없는 나이죠. 초딩, 거침없는 나이. 자, 아동기. 유치원에 이제 데뷔를 할 겁니다. 어린이집에 데뷔를 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유치원 갔을 때, 어린이집 갔을 때 뭐 배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거 배우죠. 물론 이제 빠르면 집에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언어 배우죠. 말. 가나다라. 요즘에는 빠르니까 ABCD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규칙 배우죠. 새치기 하면 안 돼요. 친구 때리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친구하고 잘 놀아야 되는구나. 순서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습득한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옳고 그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기준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때 배우잖아. 금도끼, 은도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어떤 기초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니까요. 못 믿겠지만.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여러분이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주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 주로 많이 학교에서, 여기서는 이제 가족과 또래 집단, 또는 이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 때. 지식과 기술, 주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또래 집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얘기하는 거죠, 친구.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누구랑 더 친해요? 고민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나 한테 얘기해요? 아닐걸? 아닐걸?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일걸요? 저도 담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저희 반 학생 중에 만약에 제가 담임하는 반의 학생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집으로 전화 안 해요. 부모님한테 안 물어봐요. 부모님은 모르세요. 우리 애가요? 이렇게. 우리 애는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되게 수다쟁인데 학교에서.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평소에 맨날 같이 다니는 애. 단짝 친구. 제일 친한 애. 조용히 불러다가 조용히 물어보면 돼요. 쟤 왜 저러니? 이렇게. 왜? 그만큼 친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중매체.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정보화 시대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또는 진로와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 다 컸는데 뭘 또 배워요? 야, 커도 배워야 되더라. 나도 어른 되면 안 배워도 되는 줄 알았지. 야, 커도 다 배워야 되더라. 뭐 새로운 건 계속 나와요. 새로운 건.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과 기술 때문에 생활 양식이 또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럼 어디서 배워요? 직장에서 배우고 대중매체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전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나 뭐 이럴 때 생각해 봐요. 그때는 그냥 투지폰이니까 문자 띡 보내고 전화 답답하면 전화 이거였다고. 문자 뭘 쓰고 앉았어 씨 그냥.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전화 잘 안 받잖아요. 문자도 확인 잘 안 해줘. 근데 카톡은 잘 봐. 씨. 그러니까 어떡해. 카톡 쓰는 법 알아야지. 이런 거 배워야죠. 계속 나오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성장 과정, 이제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회화의 유형은 이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화의 종류 또가 뭐가 있느냐? 일단 이렇게 영유아기나 아동기 때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원초적 사회화, 1차적 사회화라고 해서요. 그냥 기초적인 어떤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 쉬는 화장실에서, 밥은 밥상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돼. 밖에 나갈 땐 옷 입고 나가야 돼. 어른 보면 안녕하세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뭔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학문적인 걸 요구하지 않죠. 그렇죠? 그치만 사는 데는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전문화하고 심화해서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이러한 내용을 조금 어렵게 좀 전문화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2차적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해.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전통적인 규범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뭐 영어권 문화와는 다르게 뭐 존댓말이 있고 우더른에 대한 예의가 따로 존재하고 이렇게 이거 좀 전문화적이죠. 좀 심화되어 있죠. 그렇죠? 어른을 보면 인사해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문화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게 2차적 사회화예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세 번째네요.
종류 중엔 재사회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재자가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한 번 사회화 과정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화라고 하면은 어느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사회화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되면.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 새롭게 사회화를 다시 해야 될 때 우린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요. 현대사회가. 또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식과 규범과 가치와 생활 양식을 습득해야 될 때 우리는 그때 다시 사회화한다, 재사회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노인의 정보화 교육.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도 살만했어.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쓸 줄 모르면 세상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르신이 된 노인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법, 뭐 인터넷 뱅킹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재사회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새로운 환경, 이전하고는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배워야 돼. 이런 거는요. 내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 다른 나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습득했던 생활 양식이나 지식이나 규범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이민 가려고 하는 그 나라의 생활 양식과 가치와 어떤 뭐 지식과 규범을 내면화해야 돼. 그러면 그 나라에 맞춰서 다시 사회화해야 되니까 그것도 최사회화죠. 그렇죠? 응?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거 말이 되려나 학교 그만뒀어 내가 에라이 계약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유튜버가 됐어. 크리에이터가 됐어. 그래서 크리에이터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수업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뭐 영상 편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건 맨날 입으로 수업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 내용을 다시 배워요. 그것도 제 사회화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사회화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사회화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기 사회화라고 해요. 왜 이 예자가 뭐냐면은 드라마 예고편 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근데 미리 사회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학습하는 거. 예를 들면 대학교 신입생 예비교육. 그러니까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배워두는 거. 아니면은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아직 일은 시작 안 했어. 근데 신입사원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이제 배우는 연수 같은 것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미안해 남학생들 괜히 기분 나쁘겠다. 훈련소 그러니까 자대 배치 안 받았어. 근데 군인으로 자대 배치 받아서 훈련하고 복무하기 전에 신병 미리 군인으로서 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배워. 신병 교육. 그다음에 외국어 조기 교육은 뭐겠어요? 미리 외국어 배워두는 거야. 어디 가서 배우기 전에, 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미리 배워두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기사회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화의 과정하고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뭐뭐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녹음이 잘 돼야 될 텐데. 자, 우리는요 오늘 사회화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화는 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의 기능으로 개인적 측면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화의 과정과 유형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 맞춰서 사회화의 과정에는 이제 뭐 영유아기에는 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때는 뭐 배우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뭐 배우고, 그리고 성년기에는 뭐 배우고, 이렇게 사회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는 1차적 사회화. 이 1차적인 걸 가지고 전문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2차적. 사회화가 끝났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아니면 빠른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할 때, 그때 재사회화, 다시 사회화하는 거. 그리고 그 해당 집단이나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 미리 학습하는 거, 예기사회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과서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이제 사회화의 의미와 관련된 거. 뭘 가지고 사회화라고 하냐. 그리고 이제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떤 기능. 그리고 과정에서의 보다는요. 사회화의 유형. 사회화의 유형과 관련돼서 뭐 종류와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교과서 61페이지에서 60, 61, 62 해서요,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기능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얘기했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서는 사회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탐구 활동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좀 그만하고 싶은데.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